안녕하세요. 이천 청솔학원 수학 최현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육모 수학에 대해서 분석 및 시험 대비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육모는 조금 쉬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적 부분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육모가 좀 쉽다면 구평은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려워지겠죠. 마찬가지로 수능의 변화를 올해도 감지하고 평가원을 공부를 하고 수능 대비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올해 육모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수원수2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좀 쉬워졌습니다. 쉬워진 이유가 자주 밝혀진 유형이 또 나왔고, 우리가 또 어렵게 생각했던 점화식 문제가 12번으로 좀 쉬워졌죠. 대신 15번이나 22번의 경향이 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당황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를 충분히 연습한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었습니다. 미적은 여전히 최근에 어렵게 나오는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28번과 30번이 매우 어렵게 나왔고요. 새롭게 27번이 도형이 3월 교육청과 더불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형이 출제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도형 공부를 소홀히 했던 학생들이 많습니다. 3월 교육청 29번과 6월 평가원 문제의 27번 문제를 당황해서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이 그런 경우 많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풀긴 풀었으나 상당히 오랫동안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확통과 기하는 생각보다 많이 쉽게 나왔죠. 그래서 아마 등급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과 작년 육모를 비교하면 조금 쉬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중위권 학생들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려 봅니다. 자, 그 중에 공통을 먼저 보면 15번과 22번이 어렵게 출제했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15번은 기출에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사 문제가 안타깝게도 수2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적의 기출에 10월 교육청 27번을 아이디어를 따와서 15번을 냈기 때문에 미적을 공부한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한 15번 문제인 걸로 판단됩니다. 22번 문제는 우리가 유사 문제를 겪은 문제도 있고요. 지수함수를 취환해서 풀면 인수분해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되지만 정답률을 보면 주관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미적이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28번, 30번인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진 편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로그 함수에서 보시면 22번 문항만 좀 어렵게 나왔고 나머지 문제는 좀 쉬웠죠. 전통적으로 보시면 지수로그 그래프 위주로 어렵게 출제됐는데 이 문제가 22번으로 처음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삼각함수는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14번에서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나왔죠. 삼각함수 도형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모두 사용한 14번이 익숙해서 잘 풀린 학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20번 문제입니다. 수열과 주기함수 관련해서 가나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출제되었죠. 자, 문제를 보시면 1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6월 평가원 1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작년 수능 기출, 그리고 EBS 수특 레벨 2가 있습니다. 둘 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모두 이용해서 포인트를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데, 훈련을 충분히 한 학생들은 괜찮지만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은 학생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는 기존에는 그래프를 주다가 그래프를 안 주는 쪽으로 바뀌어서 6월 평가원에는 식으로 줬습니다. 그럼 교점을 우리가 문자로 두고 지수 방정식을 치환해서 푸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작년 6평 12번 문제라든지 EBS 올해 레벨 2의 첫 번째 문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은 무난히 푼 걸로 판단되지만 정답률로 가기까지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학2로 보겠습니다. 수학2는 함수 연속 문제인데 21번 문제가 어려웠고요. 미분 쪽에는 15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적분은 대체로 어려운 문제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절한 문제 위주로 나왔고, 그래서 넓이 적분 문제도 13번으로 나왔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맞췄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 문제라든지 작년 수능도 13번에 나왔고 레벨 3에 3번이 나와 있는데 도형은 비슷하지만 등차수에 들어가 있죠.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EBS에서는 이걸 적중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적분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21번 문제는 극한의 절대값이 있는 문제죠. 작년 10월 교육청 10번 문제 유사 문제로 약간 업그레이드한 문제죠. 그렇지만 작년 10월 교육청 문제에서 절대값이 있으면 중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2020년 4월 교육청 28번하고 우리가 수업 때 프린트했던 12번 문제가 있습니다. 극대극소에서 그래프를 분할해서 접어 올리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유사하게 나왔는데 차이가 있다면 요거를 미분으로 주지 않고 우극한 우미분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디어는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워크북에 나왔던 73번 문제를 충분히 잘 풀었다면 이걸 잘 맞춘 학생이 많습니다. 자, 그럼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적 부분은 27번 도형 문제가 3월 교육청에 의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도형이 약한 학생들은 이 도형 문제를 충분히 연습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중학 도형 문제도 풀어봐야 됩니다. 자, 28번의 도함수 찾기 문제는 여전히 어려웠는데 경우 나누기가 필요하죠. 30번은 합성함수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미분 가능도 되어 있습니다. 미분 가능의 절대값이 나왔으면 0 되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체크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30번은 계산 과정이 굉장히 많아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과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보면 정답률 보시면 오답률 베스트에서 22번과 30번을 가장 어렵게 느꼈던 걸로 봐서는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난이도는 28번이 객관식인데 더 어려웠습니다. 자, 27번을 보시면 6평 27번인데요. 도형을 푸는 방법이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삼각형 3개로 쪼개서 푸는 학생도 있고 사다리꼴 공식을 써서 푸는 학생도 있습니다. 문제를 도형을 어떻게 넓이를 구하냐에 따라서 계산이 복잡도가 달라지니까 여기서 10분 이상 쓰신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도형 연습을 많이 안 했다는 뜻이죠. 작년에 도형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이 항상 진화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해 수능에서 3월 교육청하고 6월 평가원이 지금 도형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도형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학 도형과 상하함수 도형 극한과 수원 도형이 연결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대비를 꼭 하셔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9월 평가원 30번 문제가 있죠. 이거와 유사하게 우리가 도형을 구하는 문제가 어렵게 낼 거냐, 미분 자체를 어렵게 낼 거냐, 번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9월 평가원 30번의 하위 버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평가원 28번 문제는 테크닉적인 식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거는 2023년 6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테크닉들은 좀 특이하게 출제되는데 사실 이거는 평가원에 나오고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는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미적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좁은 범위 내에 계산 위주의 문제를 내다 보니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함수 미분인데 이 문제도 사실은 재작년 11월 수능에 이렇게 합성함수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합성함수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맞추기 어렵고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함수를 찾는 문제라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개념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래프에 대한 해석과 문제와 식을 연결하는 아이디를 어떻게 찾느냐 많은 훈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작동은 사실 28번, 30번 정도 빼고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28번은 독립시행, 조건방열, 분류만 잘하면 어렵지 않았고요. 30번은 함수의 개수인데 직접 분류해서 풀 수도 있고요. 중복조합을 쓰시면 좀 계산이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주관식 22번, 30번을 오답률 베스트 5로 보고 있는 이유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하도 보시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기하를 상당히 쉽게 나와서 점수가 20점 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28번, 29번에 중점 연결 정리와 중학교 도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쉽게 나온 문제들에 익숙한 학생들 점수 잘 나온 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죠, 작년 수능이. 그래서 이번에 6평이 좀 많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30번 그 내직 벡터도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기하한 학생들이 선택적인 부분에 점수가 좀 많이 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은 항상 작년 수능과 9평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6평이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9평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EBS 반영도 있지만 수능 기출에 대한 변형 문제들이 좀 많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문제 해석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시면 변형 문제 대응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합격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